안녕하세요. 보사노바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특임연구원 솜다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사노바 연구소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첫 시간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보사노바 하면 이 곡을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온 오늘의 주제, 갸루타지 이빠네마입니다. 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사노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이 보사노바의 교과서라는 말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버가 돼서 레코딩이 된 곡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첫 번째 곡은 Yesterday입니다, 여러분. BTJ Yesterday고요. 이 곡이 바로 그 뒤를 잇는 두 번째로 많이 레코딩이 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곡이라는 뜻이겠죠. 또 2016년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올림픽 개막식 때는 항상 그 도시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음악이 나오곤 하는데 바로 그때 선택이 됐던 곡이 바로 이 곡, 갸루타지 이빠네마입니다. 지젤 번천이 이렇게 런웨이를 걸어가면서 이 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곡은 다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보사노바 하면은 그래도 이 곡은 알아!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자리니까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고, 자, 이 곡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갸루타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G는 오브, 이빠네마는 지명 이름이에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바닷가의 이름인데 이빠네마라는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보면 태양빛에 그을린 저 아름다운 이빠네마의 소녀를 보거라. 나는 왜 그녀가 이렇게 쓸쓸히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왜 때문에 이렇게 슬픈 것인가? 정말 아름다운 소녀다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이 곡은 1962년도 보사노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톰 조빔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빠네마에 있는 벨로주라는 카페에서 비니시우스가 앉아서 있다가 이 소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소녀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두둥. 엘루피니루라는 소녀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녀는 이빠네마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다니던 길목에 벨로주라는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작사가 비니시우스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 소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인 거죠. 이 곡이 처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딱 발매가 되자마자 유명해졌던 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데 1964년도에 게첸 질베르트라고 하는 정말 세계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앨범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이 앨범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재즈 앨범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여기에 수록됐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갸루타지 이빠네마고요. 물론 미국에서 발매를 했으니까 Girl from 이빠네마라는 영어 제목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Girl from 이빠네마라고 해야지 이 곡을 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바로 이 앨범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라는 그런 뜻?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라 좀 몇 곡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곡이 사랑을 받았던 건 바로 여자 보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곡을 부른 거는 게첸 질베르트에서 조앙 질베르트의 아내인 아스트루드 질베르트가 불렀는데요.
이 아스트루드는 원래가 전문적으로 막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 보컬은 아니었어요. 근데 즉석에서 레코딩을 하다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를 부르면 좋겠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아스트루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불러볼래 해서 불렀는데 이게 전문 보컬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영어가 되게 미국인처럼 발음이 유창하지도 않고 리듬이나 음정 같은 것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또 그런 미묘하게 어긋나는 그런 느낌들이 보사노바랑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되고 보사노바랑 만나서 가르타 지파네마랑 만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앨범이 세계적인 앨범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된 아주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이 성공하고 이 앨범이 많이 팔리게 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해요. 비니시우스가 가사를 썼던 그 카페 자체가 갸르타지 이빠네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거리도 비니시우스 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길 이름이 비니시우스 이름으로 바뀌고 이 곡의 주인공 엘리 피니에이루가 나중에 속옷 가게를 차린대요.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을 자기가 모델이니까 갸르타지 이빠네마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하고 비니시우스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고소를 한 거죠. 너 그 상표권 침해다. 근데 대중들도 이 소녀의 편을 들어주고 법정도 이 소녀의 편을 들어줘서 지금까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가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1964년도 게첸 질베르트 버전을 들으셔도 되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버가 많이 된 곡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버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의 라이브 버전도 있고요. 도전 보사노바에서 촬영했던 버전도 들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노바 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곡이 있거나 뭐 아티스트가 있거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요. 차우차우.